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지독한 침해라는 표현을 올해는 빼는 등 강원 양면 전략을 병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엔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추락사고가 발생한 미 보잉 4737 맥스 여객기의 운항 중단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동향을 연일 흘리면서도 북한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협상을 접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핵실험 중단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 핵 문제는 가급적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두고 대신 인권 문제 같은 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인권 비판이라는 것도 수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미국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북한의 의도입니다.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가 목적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휴스턴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는 데에 계속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지역 방송에선 말은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행동을 강조했었습니다.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그 약속 자체는 계속 믿겠다는 유연한 메시지를 함께 내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오늘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No,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That's why we're calling out their practices, and we keep pushing on this.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을 김씨 가문이 70년간 이끈 독재 국가로 2011년 말 김정일 사후 아들 김정은이 국가 원수이자 북한군 최고 사령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보고서엔 지난해 담겼던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독한이란 단어가 빠진 이유에 대해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 북한이 행한 모든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요즘 시쳇말로 아주 핫한 인물들이죠. 가수 정준영과 승리, 오늘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찍어 공유한 혐의라든가 클럽에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연예인들이 모여있던 이른바 단톡방의 대화와 영상 원본을 찾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정 씨는 어제 새벽 사과문을 내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가수 승리도 오늘 오후 경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이번엔 성매매 알선 혐의와 함께 불법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이름을 올렸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오늘 오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준영 씨가 과거 휴대전화를 맡겼던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PC 등 확보하신 겁니까?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대화방 내역은 엑셀 파일과 동영상 사본 등 변형되거나 복사된 자료, 법적 증거 능력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진과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멤버들의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은 대화방에 참여한 또 다른 연예인 가수 최종원 씨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내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 씨는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대화방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보도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연예인들 단톡방에는 이런 직함도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총장. 사실 경찰의 수장은 총장이 아니라 청장이고 검찰 수장한테 총장이란 말이 붙는데 어쨌든 그게 누구든 간에 젊은 연예인이 검찰이나 경찰 최고 수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총장이라는 사람 말고도 경찰 간부 여러 명의 존재가 대화방에 등장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뜨끔해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 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정 씨의 단체 대화방에 경찰 최고위 간부와의 유착 의혹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대화방엔 경찰 여럿이 등장하는데 지방청장급 이상의 최고위층 한 명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경찰 간부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방에 등장하는 경찰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에 대해 2016년 7월 작성된 카톡 대화방에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 언급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 씨에 대해 마약 검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루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관련성이 없는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소속사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니까 누리꾼들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연루 사실이 확인된 연예인들은 속속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의 소속사가 정 씨를 방출했습니다. 정 씨가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직후입니다. 정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빅뱅의 승리 씨와 전속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번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됐다는 특정 연예인들의 실명이 떠돌고 있습니다. 해당 소속사들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멤버의 연루설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속사도 루머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언급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예인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입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런 찌라시를 퍼뜨리고 하면서 아니겠지 하면서 본인들이 결국 더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가해자라고 보거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같은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도 결국 에티오피아 항공의 추락여객기 기종과 같은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가 된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이 운항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잉사의 최신 항공기인 737 맥스 기종을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보잉사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운항 중단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고 미국은 운항 중단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사고 기종인 737 맥스 8과 9 두 기종에 대해 즉각적인 운항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 사흘 만입니다. We're going to be issuing an emergency order of prohibition to ground all flights of the 737 MAX 8 and the 737 MAX 9 and planes associated with that line.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며 운항 정지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y don't know the problem yet. They have to find the problem, but they don't know the problem. It could be. 미국은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70여 대 동종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운항 정지 결정이 나오기 직전 캐나다도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 기종 항공기의 이착륙과 자국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을 운항했던 조종사 2명이 자동항법 장치로 변경했을 때 수직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 이후 40여 개 나라가 이 기종의 운항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두 387대 같은 종류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면서 저희 KBS도 후보자들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KBS 취재로 밝혀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거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낸 세금이 2,4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소득은 수천만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그제 박 후보자의 남편은 종합소득세 2,280여만 원을 뒤늦게 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개각 발표를 전후해 박 후보자 측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만 2,4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납세 관련 자료에는 그제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여러 해에 걸쳐 누락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누락됐던 소득이 적어도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등 소득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준비 과정에서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중이었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수정 신고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박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어제 강화도 진강산에 있는 한 해병대 사격 훈련장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난 불은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서거 소식을 양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격장에서 옮겨붙은 산불 진화 작업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 정상에 남아있는 잔불이 저지선을 넘지 않도록 60여 명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2대의 헬기와 해병대 장병 등 1,8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 불은 어제 오후 2시쯤 강화도 진강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사격 훈련장에서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야 40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아까 불길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끝에 쪽만 조금 나오고 안지는 안 된 상태예요. 북한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 산 정상을 맴돕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북한산 정상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모델하우스 화재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서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불광역 인근 모델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23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지만 차량 2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 처음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박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박 씨는 케어 후원자들에게 동물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비글 구조 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씨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렇게 표현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결국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중단시켰던 민주당 지도부를 맞제소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문제의 발언 하루 뒤 양당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당대회 때 하던 그런 모습을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걸 보고서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기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북한 지도자를 자꾸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격한 대치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고대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당도 응수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국회 연설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는 상대당 지도부를 서로 제소하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이고 오늘 그 마지막 나라 캄보디아로 갑니다. 어제 열린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FTA 협의가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동행 취재 중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뜨거운 말레이시아. 지난해 상대국을 찾은 두 나라 국민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이미 2007년 FTA가 체결돼 있지만 우리의 일부 주력 수출품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국인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가 실현되면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도 힘이 실릴 걸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류와 한라를 접목해 이슬람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협력 도시로 코타키나발루를 선정한 만큼 양국 간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오늘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떠나 마지막 순방국인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난달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했던 사건을 두고 이번엔 배후에 미 중앙정보국 CIA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괴한 10명 가운데 최소 2명이 CIA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지난달 22일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직원들을 감금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스페인 한 언론은 이 사건이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직 스페인 대사로 근무했던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Justo cuando el presidente de Estados Unidos, Donald Trump, se reúne con el líder norcoreano Kim Jong-un en Vietnam para negociar el programa nuclear del país asiático. 이번엔 미 중앙정보국 CIA 배우설이 불거졌습니다. 보안 카메라 기록 등으로 인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괴한 10명 중 최소 2명이 CIA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됐던 겁니다. 스페인 정보소식통을 인용한 일간지 엘파이스는 스페인 당국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CIA는 의혹을 부인했고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사작전처럼 완벽하게 계획됐다며 김혁철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CIA가 실제로 관여했다면 미국과 스페인 간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페인 언론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 명문대의 입시 비리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33명의 학부모가 비리에 연루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0여 가족의 부정 입학을 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미 입시 비리 속보를 전합니다. 760여 가족이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미국 명문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싱어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33명의 학부모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BI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싱어의 발언대로라면 부유층 학부모들이 연루된 입시비리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현행 대학 입학 제도의 문제를 성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불법 행위로 입학이 허가된 것도 문제지만 합법적인 곳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대외활동 경력과 에세이 준비 등을 위해 거액의 돈이 오가는 산업이 존재한다며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대학 입시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Elements of our higher education system are in desperate need of repair. The alleged use of bribery and fraud to gam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illustrates the reality that 학교 축구부 대표 선수로 뛰었다는 경력을 제출했던 학생이 실제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명문대 입학 사정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7.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겨울 같은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차차 하늘이 흐려지면서 먼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밤이 되면은 중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자정이 지나고 나면 남부 내륙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mm 정도,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다면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8cm가량의 적설 예상되고 경기 동부 지역과 충북 남부 지역은 1cm 안팎,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호남 내륙 지역은 1에서 5cm가량의 적설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 영국 하원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수는 없다고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내일 다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고 영국 하원이 결정했습니다.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 협정 등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할 것이냐를 투표에 붙여 찬성 312표, 반대 308표, 4표 차로 가결시켰습니다.
The eyes to the right, 312. The nose to the left, 308. So the eyes have it. The eyes have it.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지만 메이 총리로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 보완책을 담은 메이 총리의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현재의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건 안 된다고 하원은 결정했습니다. 결국 브렉시트 연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기 투표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이뤄집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몇 개월 연장된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영국의 추가 양보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And the country's divided more or less equally down the middle. Parliament's divided almost equally down the middle. But the outcome is a deadlock. 노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끝내 비준하지 못하면 노딜은 현실화될 수 있어 영국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사고 후 근 한 달 만에 치러졌습니다. 작업장 안전 대책과 관련해 유족과 회사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운구 차량들이 연결식장에 들어옵니다.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지 28일 만입니다. 회사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 유족과 동료 직원 등 500여 명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슬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유족과 회사 측의 합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사측은 근로자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위험 요인 발굴서를 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서 더 빨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사청과 노동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연이은 폭발 사고로 9개월 만에 13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족의 지적이 수용된 겁니다. 다시는 이 사업장에서 젊은이들이 한 줌의 대가 되는 이런 끔찍한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사항과 한화 대전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브라질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와 20대 등 2명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총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최소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학교 졸업생인 이들이 왜 범행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반쯤 브라질 상파울루시 인근 수자누시 공립학교 앞에 흰색 차량 한 대가 주차합니다.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간 뒤 2분여 만에 학생들이 놀라 뛰쳐나옵니다. 이 남성 2명은 학교 안 식당과 체육관, 교실 등을 돌며 갖고 온 총을 난사했습니다. Eles saíram atirando, não olharam para ninguém, apenas atiraram. Em todo mundo que estava perto. 이 총격으로 학생 6명과 교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20여 명의 부상자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Dirigiram-se ao centro de línguas. Os alunos do centro de línguas se fecharam na sala junto com a professora e eles se suicidaram no corredor. 경찰은 범인들이 이 학교를 다녔던 17살과 25살의 남성들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인근 상점에서 삼촌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브라질 2개 주에서 10대들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학교 총기 난사로 12명의 학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알파카 한 마리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잔디밭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알파카를 피하는 비둘기와 그런 비둘기를 바짝 따라붙은 알파카가 쫓고 쫓기는 모양새를 만듭니다. 이 장난기 넘치는 알파카는 호주 남부 아델레이드에 사는 한 주민이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 건물 잔해에서 한 여성이 실려 나오고 생존이 확인된 흑투성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한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쯤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어린이 1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지붕 등을 통해 지금까지 어린이 1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이지리아 당국은 사상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들판이 거대한 호수로 변했고요. 농장도 주택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아프리카 말라위 남부와 중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붕괴 등의 사고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말라위 당국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지금까지 45명이 숨졌고 15,00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세계뉴스입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이 90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왕성합니다. 배우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맹활약 중인데 이번에 또 화제작을 내놨습니다. 그 밖의 개봉작들 송형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 문물에 밀려 운영하던 원예 농장 문을 닫게 된 87살의 주인공. 엉겁결에 배달 일을 맡았는데 알고 보니 마약 운반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늙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았고 배달 실적을 올리면서 차차 조직 보스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뭉칫돈을 만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평생 가족을 챙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런 와중에 단서를 잡은 마약국 요원이 수사망을 좁혀오고 이 과정에서 세대와 인종, 계급 차이에서 오는 웃지 못할 일들이 펼쳐집니다. 89살의 거장 감독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엮어가며 역설로 가득한 미국 사회를 관조합니다. Whether it was whether it was a western or whether it was a present day picture or what have you, I've always tried to look for something new that taxes the brain a bit. This one did for me. 골든타임이라고 알지 너. 희망이다. 병든 아빠와 살며 어릴 적 집 나간 엄마를 찾는 정혜. 친아빠를 찾는 친구 효정과 함께 방황합니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 못하는 세상. 청소년의 마음을 살피는 최근 한국 독립영화 계열의 한 흐름 속에 놓인 작품으로 인물의 무거운 어깨에 놓인 삶의 짐을 사려 깊은 대사에 쌓아갑니다.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방탈출 게임에서 참가자 6명이 생사를 놓고 펼치는 공포 스릴러 이스케이프 룸도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이번에는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가 오늘 공개됩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요즘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예정 가격과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시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으며 공시 대상은 전국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1,300만 호가 해당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국은 5.02%, 서울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한 해 급등했기 때문에 1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한 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개하는 공시 예정가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 가격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노인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텐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관리를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70대 여성이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오른쪽 대장에까지 분면이 차 있을 정도로 변비가 심합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심하다는 거는 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원을 몇 번씩 해가 뭐. 나이가 들면 대장에 신경세포가 줄면서 장의 연도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 변비가 생깁니다. 병원을 찾은 변비 환자의 40%가 60대 이상입니다. 노인 변비를 방치하면 점점 증상이 심해져 장이 막히는 등의 합병증이 생깁니다. 장이 더 커져가지고요, 늘어나서 거대 결장이 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변을 무리하게 보려고 노력하다가 항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약물 부작용이나 당뇨병 등 노인 변비의 원인은 다양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조기에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선 곡물이나 과일,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입맛이 떨어져 먹는 양이 줄었다면 식이섬유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중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식이섬유가 배변량을 증가시켜 노인성 변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하루 8컵 이상 마시고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 신고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법으로 집을 증여하거나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9,50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보다 32%나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모든 지역에 대해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석 달간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500여 건, 17,000여 명의 부동산 허위 신고 행위를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 계약이 606건, 높게 신고한 업 계약은 219건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조장 방조한 행위가 160건, 증빙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도 각각 6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8,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에선 가족 간 거래 등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양도세 추징을 위해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고 위반 중개업소는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허위 신고를 잦은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응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는 진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태운 순찰자의 길을 비켜준 아름다운 시민의식이 화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남성이 차에서 내려 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무엇인가 다급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힌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처 119 구급대는 다른 곳에 출동을 나가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 진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마냥 둘 순 없어 순찰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파출소에서 병원까지는 막히지 않으면 20분이면 되지만 막바지 출근 시간에 2차선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그대로 가면 길게는 1시간도 걸리는 상황. 경찰이 시민들에게 길 터주기를 요청하자 2차선 가운데에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시민협조로 막힌 길을 순식간에 뚫고 나간 순찰차는 출발 15분 만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산모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을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도움으로 응급실로 향한 산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위급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 가족이 별탈 없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과 충돌한 광안대교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구 공사가 끝나면 교통 통제도 완전히 풀리는데 부산시는 선사에 공사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6,000톤급 대형 화물선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광안대교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떠받치는 구조물이 찢겨졌고 교량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에도 일부 균열이 갔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다행히 화물선 충돌로 다리 교각과 기둥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여 동안 복구 공사를 한 뒤 5월 1일부터는 차량 통행 제한도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손상을 많이 받고 변형되고 압착이 된 부분은 그런 부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용접을 하는 방향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수 방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차량들이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사비도 예상보다 적은 100억 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공사비는 사고를 낸 화물선의 선사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비용과 그 직접 보상, 그다음 간접 보상까지도 포함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CCTV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에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 70대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 8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자 지자체가 입양자를 찾고 있는데 입양에 실패한 반려견들은 안락사시킬 계획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시골 외딴집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개 수십 마리가 사납게 지저댑니다. 집안 곳곳에서 개들이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부부가 10여 년 전 유기견 2마리를 데려와 길렀는데 그동안 100마리로 늘었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먹이만 주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불편했지 뭐 만날 짓고 뭐 계란이라 사서 밖에도 못 가요. 어찌 뭐 짓고 내려오는지 뭐. 최근 부부가 건강까지 나빠져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통영시와 119 구조대가 나서 반려견 100마리를 구조해 임시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 강아지 15마리는 입양됐지만 나머지 85마리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조된 유기견 대다수는 야생성이 강해 성격이 사납고 믹스견이어서 입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관리 공간과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입양이 안 되는 반려견들을 안락사시킬 계획입니다. 동물단체는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소홀과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 등록이 만약에 제대로 됐더라면 지자체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뭐 처벌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뭐 많은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통영시는 구조된 반려견들의 안락사를 늦추기 위해 보호기간을 애초보다 2달 더 늘리고 입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지만 비교적 깨끗한 공기로 시야가 탁 트인 느낌입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강 동쪽으로 밀리는데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입니다. 한강다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교량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가운데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건너는 차량들 시속 20-30km 내외 속도로 더딘 운행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계교에서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송파대로 송파 방향 잠실역부터 차량 모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한 흐름입니다. 통일로 도심안 쪽 연신내역부터 녹번역까지 이따금씩 서행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이후 홍은로터리부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경 매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협상파로 알려진 비건 대북 특별대표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매일 나서 이른바 빅딜, 즉 ICBM까지 포함한 일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유엔 안보리도 북한이 꾸준히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2차 하노이 회담 이전 어느 정도 근접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1차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미 간의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상당히 긴 교착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가 멈춰선 교착 국면에서는 자그마한 변화도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비 효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의 바탕이 부족한 북미 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양측을 오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무산될 뻔했던 1차 싱가포르 회담을 되살린 것이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대화를 견인해내는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물론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말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도 지독한 침해라는 표현을 올해는 빼는 등 강원 양면 전략을 병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엔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미 보잉사 737 맥스 여객기의 운항 중단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 기종의 비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갔고 철원은 영하 7.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면서 먼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남부 내륙 지역에도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3에서 8cm의 많은 적설 예상되고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차차 흐려지겠고 낮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